여러분 반갑습니다. 햇빛이 너무 이렇게 비쳐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왜 자꾸 이게 푸른색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고. 자,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존과 연대와 이타성의 문화윤리학 또는 국제정치학 이렇게 근데 국제정치학을 집어넣으니까 제가 좀 모르는데 넣으니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데, 일단 아주 뭐 저는 국제정치학 모르지만 국제정치학적인 관점까지 생각하면서 뭔가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제 공존과 연대와 타자성의 문화 윤리학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 공존과 연대와 이타성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유럽은 안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너무 대립하면서 이런 국제적인 연대를 깨버리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르네 지라르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역병이 돌 때는 희생양을 찾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14세, 16세기 때도 패스트 역병이 들자 유대인의 우물에 물을 탔다 해가지고 희생양을 삼은 역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 관동 대지진 때도 조선인들이 일본에 의해서 희생양이 이제 됐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베트남 전쟁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잖아요. 군인들보다 지금 숫자가. 사실 이 베트남 전쟁도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병사들, 군인들에게 많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하나의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어, 트라우마라고 트라우마를 하시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는 미국에서는 일종의 외상이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 국민들 다 그런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뭐냐면 희생양 찾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중국을 이제 막 희생양으로 잡는 거야.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특수장애자가 일종의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투사라든지 이렇게 책임 전가를 잘해요. 근데 트럼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때 해경을 이제 책임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것보다 좀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중국과 관계에서 중국이 어떤 무역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생양을 삼고 그러면서 국제 간 연대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기존의 보호무역 이런 국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세지면서 이제 중국을 적대화하면서 그런데 그 선두에 트럼프가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중국에 많은 사람들, 변호사들 또. 근데 저는 그것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장 이제 선동한 사람이 트럼프인데, 이게 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물론 중국의 생명윤리나 의료윤리, 생명 의료윤리나 연구율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그거는 허재쿠이 교수가 2018년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이제 연구윤리 차원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터졌다고 보고, 특별히 초기 대처에서 또
또 뭐냐면 어떤 예를 데이터를 은폐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된 게 뭐냐면은 너무 이걸 갖다가 굉장히 그걸 갖다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다 보면은 이게 국제적인 연대가 안 되는 거야. 사실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는 안 좋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식으로 하면 서로가 타자를 욕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질투가 심해지면서 엄청난 적대적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불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지금 전 지구적인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관련해서 제가 역사를 조금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 1919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그 이제 마무리될 때 그 전에 역병이 돌았죠. 스페인 독감 1918년도에. 이 스페인 독감이 사실은 그 뭐냐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전사자도 훨씬 많아요. 가족이 트라우마 있는 거죠. 그 트라우마 상에서 미국도 그렇지만 프랑스는 더 많았어요. 프랑스가 뭘 하냐면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독일을 굉장히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배상금도 엄청 많이 뜯어내고 막 잘못하니까 강요된 죄책감을 독일이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자기 정말 옛날에 그 1945년도 이후에 아우슈비츠는 자기는 정말 잘못했다 생각해가지고 그 죄책감을 이제 문화를 가지고 독일 바뀌었지만 그때는 1919년도 그때는 워낙 그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책망을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배상했는데 그때 이제 20년, 30년 가면 경제공황이고 너무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독일이 그 이제 그 나치 정부가 들면서 일종의 그 피해 의식이랄까, 르상티마랄까, 어떤 분노랄까, 질투 이런 게 있으면서 그게 그렇게 하면서 나치가 좀 파시즘과 더 세지는 거죠. 나치즘이 더 세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이제 45년도까지 그 전쟁도 또 있고 2차 세계 일어나고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미국도 그렇지 프랑스가 윌슨 대통령도 그렇죠. 프랑스 쪽에서 너무 그냐면 독일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막 따지다 보니까 국제가 이렇게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는 1945년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당시에 미국 루즈벨트가 있었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게 있었죠. 영국에는 그 대통령이 누구지? 철칠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원래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 전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구약의 요셉처럼 그냥 지혜롭게 합니다. 모두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너무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가 나쁜 놈이고 너는 인간 쓰레기다. 그래서 막 책임 전가하면서 비난하면서 희생양 삼지 않고 독일이나 일본이 어떻게 하든지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죠. 그렇게 하면서 전후 질서가 좀 좋아져요. 예. 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일본은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의 질서 달라지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뉴렌베르크 그런 선언 통해서 생명률 이런 쪽도 또 막 바꾸고 재판도 있지만 막 회개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오히려 미국도 뛰어난 민주주의 국가,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떤 공존과 약간은 좀 뭐랄까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게 1945년 체제입니다. 물론 그 냉전 체제가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떤 공존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로 말하면 전 세계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제3세계가 지금 의료 붕괴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붕괴에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계속 이제 희생을 삼는 거죠. 그게는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투사나 정가를 하고 자기 대선의 욕망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서로 공존을 하고 어떤 연대를 추구할 그런 거라는 거죠.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9.11 테러 때 있잖아요. 9.11 테러 때
저 이슬람 어떤 청년이 그 빌딩을 공개하죠. 뉴욕의 빌딩을 쌍둥이 빌딩 공개할 때 그때 르네지라는 그걸 가지고 뭐 차이라기보다도 모방용 전 세계적인 지금 그 경쟁과 모방용 이슬람의 모방용 욕망이 작동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지금은 더 중국이 더 미국을 더 모방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갈등이 심한 상태인데 어쨌든 그때 뭐냐면 서로 좀 그 상처를 잘 회복 달성 가운데 잘 만지면서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사실은 저 부시 같은 경우는 희생양을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그걸 이제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계속 그 테러가 더 전폭되는데 그걸 이제 비판한 게 스탠리 하우스 윤리신학자들 또 몰트만도 비판했죠. 근데 이제 그 스탠리 하우스는 제 기억에 이제 그 당시 부시를 밀어줬던 거구 그 기독교들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그는 성경의 정신을 용서 정신을 이제 배신하고 다른 예수님도 희생양을 당했는데 이라크를 희생양 시킨 데가 굉장히 비판하죠. 근데 사실은 그 미국이 9.11 테러가 해역자로서는 참 잘 발휘했는데 그 희생양 삼는 이라크를 희생 삼는 게 가장 잘못한 거죠. 그죠? 어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닥쳤는데 트럼프가 원래 트럼프가 좀 희생양을 잘 삼는데 사실은 국내 경제가 안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게 다 이민자들 때문이다. 또 멕시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 삼았지만 이게 좀 심한 것 같아 이번에는. 그는 또 자기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해가지고 좀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죠. 중산층 미국에 좀 못 사게 된 중산층들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호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그냥 사실은 너무 도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중국을 희생양 삼고 물론 중국도 뭐 약간 이제 미국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미국이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점점점 이제 막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그 국제적인 공존과 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굉장히 뭐냐면은 마치 그 프랑스의 그 1919년 이후에 프랑스의 그 대통령들처럼 너무 그런 식으로 국제 질서를 그 막 분쟁으로 분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결국 그 1919년 이후 질서가 대공황과 전체주의 부상하고 그리고 엄청난 제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파괴적인 대규모의 국제 분쟁이 막 생기되잖아요. 1945년도까지. 근데 루즈벨트나 트루먼도 좀 그랬고 처칠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시 그 누구야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루즈벨트나 처칠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베트남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서 트라우마인데 여기 또 베트남 전쟁 이후도 사실은 이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좌우 간에 대립이 많았지만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국내 정치 상황에서 또 약간 야당과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미국이 좀 약간 희생하면서 억울한 게 있더라도 공존하고 용서하고 연대하면서 이타성을 가지고 제3세계도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제3세계도 다른 나라도 그런 것들을 만지면서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이 조금 성찰하기를 원하고 외상후 스트레스를 이기고 회복 달성을 가져간 가운데서 좀 더 성찰하고 국제적 연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좀 뭐냐면은 조금 새로운 어떤 뉴 노멀이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서 좀 더 미국과 유럽과 또 중국과 전 세계와 연대하면서 좀 더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기후변화와 관련해가 또 유럽하고 또 연대했잖아요. 사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걸 한 3분의 2는 그런 걸 원할 것 같아요. 트럼프만 이제 막 기후변화
국제 연대하지 말자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후 변화가 그렇지만 코로나19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 지구적 연대나 어떤 공존과 이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